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동치는 아프리카에 관한 이야기예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그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아프리카였는데요. 10년 동안 200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본 유럽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대륙이라고 불렸죠.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도요, 유럽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내력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은 거의 알 수가 없었죠. 남아프리카의 어느 해변에 도착한 영국인 상인 2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어느 부족의 사냥꾼을 만났는데 이 사냥꾼들이 2명의 상인을 왕 앞으로 데려갔어요. 바로 줄루족의 샤카 왕 앞이었어요. 샤카는 2명의 상인이 나쁜 뜻을 갖고 있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요. 그들에게 땅을 내주고 집을 지어서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영국 상인 2명이 무역항을 건설을 하고 더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영국 상인들은 줄루 사람들과 그의 언어에 반해버려서 다 배웠어요. 그래서 샤카 왕 전사들과 원활하게 말을 소통할 수가 있었어요. 영국 상인들은 샤카 왕이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샤카의 어머니 난디라는 이름의 공주가 있었는데요. 이웃에 사는 다른 줄루족의 추장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바로 센장 가코나라는 이름의 남자였는데 바로 샤카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너무 가까운 종족의 자식끼리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풍습이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요, 어머니 난디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남편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 샤카를 안고 친정으로 돌아와 버렸는데요. 친정 식구들은 그 난디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난디와 샤카는 동족들을 떠나서 음테투아라라고 하는 왕국으로 가서 살았어요. 샤카는 키 크고 튼튼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음테투아의 왕을 섬겼는데 샤카의 아버지 센장 가코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음테투아 왕은요, 샤카를 보내서 아버지 왕국을 정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음테투아 왕의 군대에 든든한 지원을 받고 샤카는 그 누구의 반대도 받지 않을 권력을 가졌죠. 샤카는 병사들이 긴 칼을 들고 싸우게 했어요. 병사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군대를 4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질서 있게 전투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 잘 훈련된 새로운 군대는요, 샤카의 첫 번째 목표물을 공격했어요. 바로 그 어머니 부족이었어요. 어머니 부족이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옛날에 자신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을 모조리 찾아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돌려서 음테투아 왕국으로 가서 왕을 죽였어요. 이제 샤카는 남아프리카 전 지역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샤카는요, 10년 동안 정복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남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수많은 부족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어요. 바로 재난의 시기라고 불러요. 수많은 아프리카 부족들이 이 재난의 시기에 도미노처럼 쓰러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샤카의 어머니 난디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폭하고 걷잡을 수 없는 그 성격이 아주 미친 사람처럼 날뛰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우유를 마시는 것도 금지를 했어요. 우유를 보면 어머니 품과 그 사랑이 생각나서 미칠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끼가 있는 어미 암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까지 한 거죠. 샤카는 끊임없이 전사들을 싸움터로 보내고 번번이 더 멀리 보낸 거죠. 마침내 지치고 신물이 난 전사들은요, 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샤카의 이복 형제가 샤카를 죽여버렸어요. 그의 이복 동생인 딩가네가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딩가네는 샤카처럼 난폭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복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오래지 않아 그 기질이 드러났죠. 줄루족의 영토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남쪽 끝은요, 케이프 식민지라는 이름의 유럽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었어요. 바로 150년 전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은 무역기지였는데 동양으로 가는 네덜란드의 배들이 그곳에 들러서 식량과 물을 보충을 했어요. 네덜란드 총독은요, 요새를 짓고 자기 손으로 채소밭도 일구고 아몬드 나무를 심어서 울타리를 쳤는데 그 아몬드 나무 울타리가 바로 아프리카에서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선이 되었어요. 세월이 지나 더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 왔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을요, 보어인이라고 불렀어요. 네덜란드어로 농부들이라는 뜻이죠. 근처에 살던 아프리카 부족이요, 그들이 자신의 땅을 야금야금 먹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맞서서 싸워야 했는데 보호인들에게는 말도 있었고 총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인들도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부려야 했어요. 케이프 식민지에는 15,000명의 노예들이 살고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은 케이프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늘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인들에게 접근을 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영국인들이 영영 케이프 식민지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 이주민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고 영국인 총독이 그곳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보호인들은 영국 사람들의 지배를 달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본국의 여러 섬에서는 물론이고요, 해외의 모든 식민지들에서도 노예를 금지한다는 법을 선포했어요. 보호인들에게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1만 명의 보호인들은요, 8년 정도 기간 동안은 케이프 식민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재산을 꾸려서 황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그 재산들을 싣고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 곳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을 바로 보호인들의 대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보호인들은요, 샤카의 전사들이 짓밟고 지나간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바로 딩가네의 영토에 도착한 그들은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기 딱 좋은 곳이었거든요. 딩가네는 그의 왕국의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그 보호인들을 얼른 쫓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도 있었고 총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딩가네는 불안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어요. 보호인들이 다 쳐들어온 거예요. 보호인들은 총만 믿고 덤비지는 않았어요. 그때 딩가네의 이복 동생인 음팡대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보호인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음팡대를 깨워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너를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 부족들이 패배하게 되었어요. 보호인들을 피해서 아프리카 땅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보호인들은 옛날에 그 2명의 상인이, 영국 상인이 건설했던 무역항 더반 일대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삶의 터전을 나탈이라고 불러요. 4년 후에 영국이 나탈마저도 보호인들에게서 빼앗았어요. 보호인들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중앙아프리카를 향해서 올라간 거죠. 다시 한번 새로운 터전을 잡고 2개의 나라를 건설했어요. 오렌지 자유주, 그리고 트란스발 공화국, 그 2개의 나라예요. 남아프리카는 백인 정착민들과 그들이 부리는 노예들로 가득 찬 곳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